화성 연쇄 살인 사건 현장 부근에서 어제 또 비슷한 수법의 여인 살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머리카락과 지문 등을 중심으로 수사를 펴고 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단서도 잡지 못했습니다. 10번째 살인 사건도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사상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손꼽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에 좀 볼 수가 없었던 그 전형적인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가장 그 대표적인 형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건 현장엔 범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당시 이를 분석할 과학기술이 부족해 범인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91년에 DNA 감식이 시작이 된 거고요. 그리고 사건 발생으로부터 33년이 흐른 2019년. 사상 최악의 장기 미제 사건이었던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30여 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드디어 정체를 드러낸 용의자. 그는 다른 범죄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이춘재였습니다.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연쇄살인범의 덜미를 잡은 건 바로 증거물에 남아있던 DNA. 미궁에 빠져있던 범죄를 밝히는 과학 수사.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든 범죄는 흔적을 남깁니다. 중요한 건 그걸 찾아서 분석하는 기술. 우리는 먼저 일상적인 활동으로 생기는 흔적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옷을 입고 활동하는 동안 생기는 마찰은 손톱에 미세 증거를 남기는데요.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섬유 조각이 발견됩니다. 이런 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기가 이제 이 방이 사건 현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무엇을 남겼을 것인가? 여기에는 이제 제가 지문도 남겼을 테고 족적도 남겼을 테고 얘기하느라고 침도 튀겼을 테고 머리카락도 빠졌을 테고 그런 것들을 안 보이는 것들을 과학 장비를 이용해서 찾아내는 게 과학 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강력범죄 현장에서 과학 수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혈흔 실험을 통한 사건 분석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일단 범죄 현장과 비슷한 모양의 핏자국을 만들어 봅니다. 피가 튄 방향, 핏방울의 길이 등을 분석해 어디서, 어떻게 범행이 벌어진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죠. 또 혈흔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혈흔이 이렇게 진행하려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기거든요. 머리하고 꼬리가 생기게 되는데 머리 끝에서 꼬리 끝까지의 길이, 그다음에 폭,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적 각도를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혈흔이 튄 각도와 폭 등을 계산하면 피해자의 몸에서 최초로 출혈이 시작된 지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알 수 있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몇 번을 가격했는지도 알아낼 수가 있고 도구를 휘두른 방향 이런 거, 그다음에 가격 속도를 추정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혈흔이 묻기 전에 그 앞에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과정을 통해 사건의 재구성이 가능해집니다. 누가, 어떻게, 왜 범행을 저질렀는지 합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범죄 현장의 진실을 찾아내는 과학 수사의 중요성이 커지며 수사 기법 또한 큰 발전을 이루어왔습니다.